네,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디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간 오후 3시 27분입니다. 자, 인캠 블록딜이 좀 있었죠? 이따 이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이걸 좀 볼 텐데 일단 좀 진행하기 앞서서 요것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보게 되면 160만 주와 43만 주 이 부분에서 대략 70만 주의 수량이 블록딜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월요일에 하락 시작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우리는 13회차의 전환사채와 나머지 잔여 물량들에 대한 이들의 시나리오를 조금 인식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자, 그러면 일단 기사 나온 것부터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엔케임 2천억 원의 블록딜을 진행했다. 전환사채의 전환 물량 추정. 이 CB라는 거를 모르실 분들은 분명히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컨버터블 본드라고 해서 이자를 주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29만 7천 원. 이 오후장 대비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사실. 근데 기준이 2,100억 정도인데 할인율 6.9%에서 8.9%.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에게 나눠서 각자 다른 가격, 한 요 정도 밴드 내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27만 500원, 27만 6,500원에서 이때로 블록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NH 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블록딜 이쪽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보통 이 증권사 두 군데를 통해서 IB라고 있거든요. IB. IB를 통해서 이 부서를 통해서 우리가 2천억 정도를 매각을 할 건데 수요자를 좀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하면 이 증권사 두 군데에서 상대 수요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거든요. 자, 요 부분 이제 17일이면 내일이면 이제 블록딜 진행되는데 요 부분 가격이 얼마 정도에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요 부분은 좀 알아낼 수 있었어요. 실제로 저 밴드 내에서 가장 큰 수량이 이제 전환되는 가격을 좀 알아냈어요. 자, 여기 보기 뭐 1년 만에 4배가 됐다. 뭐 1,400억의 수익을 확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사모펀드라는 부분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사모펀드가 뭡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운용하는 거죠. 그죠? FI라고 해서 재무적 투자도 포함이 되고 결국은 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좀 착안해 볼까요? 권리 매도를 감안하면 17일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꾸 이 어려운 이야기를 여기서 시장에서 풀어놓은 것 같아서 조금 쉽게 한번 가볼게요. 이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누르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전환가액이 7만 원짜리, 7만 원 가까운 6만 8천 원짜리가 있다 이겁니다. 11회차와 12회차의 수량이 70만 정도가 나오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수량 외에도 남은 수량은 또 있어요. 그러면 이 70만 주 정도 대회 되는 수량을 결국은 27만 원대에 팔았다 이건데, 자요. 언제 전환되는 일정이죠? 상장이. 응? 여기 나와 있잖아요. 19일이죠. 결국은 뭐냐면 권리 공매도를 이용한 매매. 자,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통상적으로 19일이라고 한다면 자 봅시다. 이날이죠. 그럼 하루 이틀 이때부터 주식이 입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때 입고됩니다. 권리를 먼저 부여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팔려도 돈이 실제로 계좌에는 입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뭐 유상증자를 참여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8일 날 내가 유상증자 받았던 물량이 상장이 되기 전에 당신들이 이틀 전에는 팔 수 있게 권리를 주는 걸 우리가 권리, 빌 공짜 써서 공매도라는 표현을 하는데 팔잖아요. 근데 계좌에는 현금이 입고가 안 돼요. 권리만 부여이기 때문에 이틀 후에 팔린 가격이 계산을 해서 계좌로 입고가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엔캠을 좀 틀어놔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중앙첨단 소재 이야기도 이따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엔캠은 원래는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왔어요. 정상이라고. 왜? 권리공매도. 그들이 때리는 물량들을 시장에서 소화시키면서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정상이었는데 이걸 블록딜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어? 오를 때 쫓아붙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왜?
주이타자 안 교수가 틀렸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요 부분에서 원래는 권리공매도 이전 일을 틈타서 항상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이때도 우선주, 이때는 전환사채. 항상 전환되는 물량들이 있기 이틀 전부터 끌어올리고 때리고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는데 월요일날 주가가 일단 오를 겁니다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했었죠. 요 부분 피해라. 근데 여기서 끌어올리면서 블럭딜을 내버렸다는 거야. 그럼 이 뜻은 무엇이죠? 이들은 이미 블럭딜에 대한 가격을 월요일 훼손 부분까지 감안해서 27만 원. 요 내외에서 움직여 버린 건 무슨 뜻이냐? 나는 밀면서 나가지 않을 거야. 나눠서 그 누군가가 알아서 니네들이 끌어올리든 내리든 해라. 2천억을 넘겨버린 거지. 그러면 자 어려운 말일 수 있으니까 쉽게 표현하면 월요일에 하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어야 정상이라고. 매물을 받으면서. 항상 그랬으니까. 제가 항상 이제 이따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일러드릴 텐데 이 전환사채는 항상 실제로 전환사채의 물량이 등장하는 이 시기에는 주가의 급등을 이끌었다고. 근데 지금 거꾸로 하루 차이를 수년해서 이렇게 급등 나온 건 뭐다? 월요일에 주가 훼손분을 분명히 유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에 하락에서 출발해서 상승의 무게를 두자. 자, 요 부분은 조금은 만일에 따라가서 그런 식으로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V자의 그림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원래 규칙적으로 따진다면 블럭딜 하지 말고 시장에서 소화시켜야 된다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격이 다 다르다고. 일정 부분. 그럼 여기서 한번 치고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오면 또 치고 올라오면 또 치고 가격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게 통제가 안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가격이 나눠서 들어간 거잖아. 근데 똑같은 가격이 형성이 됐을 때는 분명히 소화시키면서 올라갔던 게 기존의 패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이 아트라스 8000이라고 하는 중앙첨단 소재, 광무, 그죠? 근데 얘네들의 전환사채 투자했던 애들이 결국은 이 부분서 여기까지 끌어올리면서 탈출을 준다. 왜? 중앙첨단도 역시 이들이 지금 벌써 1조가 됐다고. 중앙첨단 소재가 요 조그만한 게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거 분명히 급등 나올 겁니다. 5월 때 뭐 시나리오 최고점을 찍을 겁니다. 더 가버리고 있죠. 사채업자들 전부 다 지금 나가게 해주는 거라고. 700원짜리를 20배 수익 내서. 그러면 이들한테 받아내라고 하는 거야. 이 돈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돈을 결국은 뭐냐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에 2천억을 받아줄 수 있는 상대는 누구다? 이미 나간 중앙첨단 소재 사채업자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할인가의 발행을 받았으니 결국은 치더라도 수익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전부 다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월요일에 이제 여러분 시간에서 잡아. 시간에서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같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볼 건데 28만 8천 원이라고 던질 놈은 던졌다 이거야. 근데 거래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하락의 신화를 좀 유발하는 걸 봅시다. 요 부분은 그래도 나쁘지 않네. 자, 일단 요 부분이 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간 애들의 수량인데 파란색이 증가됐다는 거는 요건 일단은 약간은 급락이라는 표현보다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분봉으로 한번 봅시다, 같이. 요 부분에서 분봉으로 보게 되면 5분봉으로 때리면 요 부분에서 갑자기 몇 시? 15시? 15분? 이쪽부터 시작해서 밑에서 쭉 하면서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27만 5천 원, 500원. 야, 이것도 거의 정확한 시나리오로 되고 있네. 그러면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라고 했을 때 이거 한번 또 이제 적어 놔야지 우리가. 요 부분. 네. 훼손. 원래 이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훼손이 나와야 될 거야. 그러면 27만 6천 원의 종가 기준을 따졌을 때 27만 6천 원, 27만 6천 원 얼마를 해야 되냐면 그래요. 27만 원부터 좋아. 반등은 오겠네. 반등은 오겠네. 27만 원부터 러프하게 27만 6천 원?
한 요 부분 사이에서 찍으면 반등을 올 거야. 근데 과거와 같은 반등은 오잖아.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자 봐요. 요 부분 기억해 보세요. 최저점을 찍었다가 급등 나오는 이 우선주 때. 그죠? 그리고 요 부분. 전환사채와 그리고 한 주짜리, 10주짜리, 그다음 뭐 몇만 주짜리 등장시키면서 급등 나왔을 때 이 전환사채와는 완벽히 다르다고. 이번엔 블록들의 상대가 누구다? 이 중앙 첨단 소재와 광무의 이 수급들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은 매도를 해야만 이게 나가겠지. 자, 쉽게 팔아야만 올라간다고. 근데 얘네들은 안 팔 거라고. 이게 문제라고. 잘 생각해봐. 이게 분명히 지금 뭐 어떤 뭐 그 유사투자자문 김석일 뭐 누가 무조건 이 사야 된다라고 해서 수급을 동반시키는 것 같아. 그럼 월요일은 갭으로 하락할 때 분명히 개인 투자자를 등장을 시킬 거라고. 근데 이게 물량이 나와야만 오히려 호재라고. 왜? 아니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물량을 죄버리게 되면 뭐다? 단기 반등에 대한 27만 원대부터에 대한 블록딜 가격 정확한 신호를 갖추고 있네 얘네들은. 결국 뭐냐면 반등을 주긴 하겠지만 이런 V자의 20 몇 프로짜리가 나올 수가 없다. 왜? 잘 봐. 내가 만일에 만기일의 주식을 꼭 팔아야 돼. 뭐 카드값 결제해야 된다고 칩시다. 팔아. 시장이 알아. 그럼 시장이 알게 되면 야 얘가 무조건 팔아야 되는 물량이구나 해서 소화시키면서 싼값에라도 가져간다고. 근데 안 팔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게 물량으로 소화가 안 돼. 왜? 어차피 얘네들은 안 팔 물량을 쭉 가져갈 거고 그 물량들에 대한 부분을 무엇이다? 시장에서 소화를 할 수 없고 누구 좋으라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냐고. 안 한다고. 100% 그러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13회의 전환사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자, 분기보고서 사항을 가면서 몇 주가 남아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요번 보게 되면 지금 내용이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정리해 놓은 자를 보내드릴 텐데 이 부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 종목 쉬운 종목 아니에요. 엄청나게 꼬아 비틀어는 종목이에요. 제가 그래서 광무 중앙첨단 소재는 어차피 제가 말한 것보단 더 오르긴 지금 했지만 한 10% 정도 더 올랐나? 5%? 최바닥에 여러분들께 일러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이거 웬만한 작전주가 아니라고. 왜? 기업이 나쁘진 않아. 기업이 나쁘지 않으니까 더 작전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야. 잘 봐. 요 부분이에요. 자, 160만 주와 43만 주, 이 둘. 잘 봐요. 얘잖아. 5월 11일과 11일, 12일 전환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200만 주에서 몇 주? 전환되는 70만 주만 전환할게요. 라고 해서 전환 청구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130만 주는 아직 남아있다고. 이거를 모르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자, 발행일이 7월 7일이고 전환 청구 기간이 7월 달로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린 또 어떤 해석을 해야지? 이 70만 주의 수급을 등장시킬 거라고 향후에. 이거는 조금 원거래일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결국은 뭐냐면 70만 주에 대한 수급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진 않을 거라고. 왜? 어차피 130만 주를 또 끄집어낼 거니까. 근데 바다가 내가 팔질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됐어요? 이게 문제라고. 팔면 좋아. 시장은요, 나오는 물량들이 있으면 저가 매수세가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고. 왜? 생각해보세요. 아니, 좋은 종목은 맞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죠.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소재는 리튬이온. 이걸 잘 돌게 하는 게 전액. 좋아요. 중국이 1등 생산국. 좋아요. 좋습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피가 잘 돌게 해주는 아스피린 역할을 하는 거.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중앙첨단 소재와 광물을 이용해서 오전강의가 만든 아트라스 8000 어차피 오전강의 거잖아. 결국은 뭐냐면 이들의 의도는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에 투자했던 그 사채 세력들을 최고가에 팔게 하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블록딜을 받아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던 건 뭐다? 만기 전 사채 취득을 이용할 줄 알았는데 블록딜을 해버린 거잖아. 블록딜을 뭐 누구한테 받아준다?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를 고가에 팔았던 그들, 몇천억을 수익냈던 그들이 지금 이걸 싼 값에 받아준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아주 어려운 시나리오를 가고 있다고. 그러면 월요일의 주가는 반등은 온다. 27만 원에서 27만 6천 원 사이. 그러면 지금 막 이제 개입되려고 하는 뭐 무슨 유사 투자자문 끼어드는데 반등을 주되 뭐 이렇게 끌어올리진 않는다고.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7월 7일까지에 대한 이벤트를 따지면 다시 한 번 더 좀 원거래일 이거 좀 자료 모아놓은 것도 여러분들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7월 7일은 이건 또 웃기네. 7월 7일은 또 일요일이네. 참. 자, 봅시다. 그러면 소급해서 전날로 따진다고 하면 요쯤이네. 요쯤까지는 일단은 여러분들 자, 큰 반등보다는 요런 거 잔잔바리만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월요일의 전략? 아이 뭐 전략이란 게 어디 있어. 자, 좋아. 27만 원에서 27만 6천 원 사이인 받자. 반등 왔을 때 피겨는 자, 요 부분만 봅시다. 한 31만 원 마지노선. 그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접근하지 마세요. 이해되셨어요? 완타치로 이런 방향이 나오는 걸 노려야지 어설픈 구간에 들어가지 마시라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료집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 자, 일단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구조예요. 엔캠 전환사채 가격 전략 7월 7일까지 좀 중장기적인 전략도 좀 짜놨는데 일단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수요일까지에 대한 전략만 적어놨어요. 블럭딜 가격 중에서 중앙첨단 소재와 바닥한 주체는 그다음 광무 이들 사채업자들이 수익을 낸 그 사채업자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팔지 않을 거야. 분명히. 근데 나머지 주체에서 대략적으로 받아간 게 400억 정도 물량은 시장에 곧바로 나올 거라고. 이들이 얼마 가격에 받아갔는지 그 밴드 있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러프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또 이상하리만큼 이 영상이 이상한 용도로 쓰이는 것 같아서 자 블록들 가격 매도 일부 투자자는 얼마에 받아가는가 즉각적으로 이들은 행사를 할 거예요. 요 부분까지도 한번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구 하나를 좀 적어놨어요. 그 창구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올 텐데 그 수량이 땅 끊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단 단발적으로 단타만 치세요. 한 5%짜리 5%짜리만 아시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한 분 한 분 이 뭐 인캠을 제가 최저점에서부터도 다뤄드렸고 여러 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엔캠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자료집 보내드릴 텐데 일단 어려운 종목이에요. 어려운 종목이라서 지금 주가 상방을 위로 본다?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 제 개인 폰으로 보내주시게 되면 이 자료집 보내드릴 텐데 요 부분부터 요 부분을 먹을 수 있어야 돼. 이 잔잔바리를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되셨나요? 요 부분부터 요 부분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잔잔바리 먹는 거 아니야. 자, 요 부분 한번 과거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제가 이 문자를 통해서라도 보내드릴 텐데 잡아요. 요 부분에서 요 부분. 과거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는 그 바닥에서 이런 어떤 우선주든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V자 그림이 나오는 시기를 기다려야지 이 박스권을 찾아 먹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얼마나 먹으려고 그러세요? 그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기였습니다. 자, 엔캠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오전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반등 준다고 했죠. 근데 지금 3.5%라서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할 것 같은데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22만 원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9시 38분. 일단은 여기 추가적인 급등 다시 나옵니다. 예, 왜냐면 여러분들 전 단타평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온다. 자,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자 날짜로 제가 했던 말이 하나가 있었죠. 제가 그냥 운용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이때가 자, 좀 키워볼까요? 뭐 급등 시작입니다. 환경이 바뀌었어요. 5월까지는 무조건 기들처럼 기계적으로 하세요라고 해서 이 5월까지는 기계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요쯤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거죠. 지금은 라이브 채널은 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저 개인 폰으로 문자 인캠이라고 해서 문자 주시면 채널 링크 주소 첨부해 드릴 거니까 자, 땡겨서 볼게요. 이 부분이죠. 우선주의 보통 주잖아. 흔주예요.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선주가 보통 우선주가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예, 보통 우선주가 있고요. 먼저 우선을 주겠다. 그 다음에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기업이 망하거나 매각될 때 먼저 돌려주겠다. 주식 매수 선택 7만 천주예요.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상장일이 29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때릴 수 있어요. 이틀 전부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뭡니까? 잘 보세요. 어? 맞아요. 뭐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얘네가 때리는 걸까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에요. 스탁옵션이야, 스탁옵션. 스탁옵션은 임직원이 퇴사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죠. 과거 에코프로, 자 오늘 삼성 SDI 빨로 최근에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수석 연구원이었던 엔캠 오전 강의 제일 싫어한다 했죠. 이제까지 수주 물량 한 번도 안 줬던 이것 때문에 또 전고체 뺐더니 전고 뺐더니 어제 또 뉴스 기사 틀어놓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얘는 삼성 SDI 막물까지 왔어요. 이제 가봐야 50만 원 라운드 피겨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룰 때 광무 이야기도 해줘야 되는구나. 광무. 이거 매각한다고 했어요. 매각할. 자, 이때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뤘죠. 잘 보게 되면 반등 온다. 우선주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분명히 주가를 누르겠지만 5월까지는 무조건 기계들처럼 오를 거다. 5월 15일 MSCI. 삼성 SDI도 이때 고봉,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지. 맞아.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오전 강의는 삼성 SDI 수석연구원 출신이었어요. 결국은 삼성 SDI 빼고는 다 NT에 수주를 주죠. 유일하게 안 준 이유가 수석연구원 출신이었던 오전 강의가 삼성 SDI를 퇴사하면서 전액사업부 매각됩니다라고 하면서 요걸 만든 거라고 엔캠을.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나올 때 이거 막물까지 왔다. 그래서 얘는 오를 겁니다라는 합당한 이유.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을 일러드린 거예요. 잔잔바리를 보지 마세요. 잘 보세요. 엔캠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도와드렸던 부분처럼 지금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는데 이때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3월부터 3월 27일까지 이렇게 급등 나왔죠.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고 해서 막물까지 왔다. 전 대형주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죠. 결국은 뭐냐면 가만히 보게 되면 3월부터 급락을 합니다. 쫙. 근데 중순 때부터 찍고 3월 27일부터 급등 나오죠. 이게 뭡니까? 맞아요. 전액, 전고체 배터리 만들게 되면 이 전후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감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상대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고, 요 부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반등이 줄 기회에는 삼성 SDI가 만일에 일정 부분 반등이 줄 시기에는 6월 4일 날, 예, 이때죠. 얘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 그때 엔캠을 접근해 보세요라고 했었어요. 자, 6월 3일 날부터 이때 움직이죠. 예,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6월 3일 한번 가봅시다.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에 한번 접근하고 얘가 방향성을 틀면 맞아요. 반대인 그림을 우리는 좀 예측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죠. 자, 이 이면에 있는 사실들도 여러분 근데 잔잔바리는 보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요 부분, 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 이슈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자료집은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 가격 전략. 그리고 결국은 받아간 게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 얘를 싸게, 그죠? 사서 비싸게만 받아간 그들이 받아간 거예요. 80% 이상은요. 20%만 남짓한 게 일반 투자자들이 받아간 겁니다. 그 일반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뭐 작은 수급이 아니지만 결국은 쪼개서 80%는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에 잘 팔았던 고가에 잘 판 700원짜리를 14,000원에 팔았으니 이들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블록들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잘 되길 희망하고요. 반드시 자료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엔캠이라는 게 전해액을 다룬다라고 하면서 전해액 업종이라는 부분들 중에서 덕산테 코피아, 솔브레놀딩스 항상 이 산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자, 전해액 이게 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전해액을 다루는 업체, 물론 이 진위 여부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백광산업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일러드렸죠. 그죠? 자, 결국 뭡니까? 급등. 자, 이렇게 이 전액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때는요, 항상 이 리튬이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백광산업, 그리고 광무, 중앙첨단소재. 어차피 오전 강의가 다 해먹는 거예요. 지금 백광산업도 여러분들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지금 작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 하나 첨부를 해서 보내드리는 게 나을까?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 자료집에 제가 첨부해서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 27만 원에서 27만 6천 원 사이 요 정도에서는 일단 반등이 올 것 같아. 근데 과거처럼 이런 다이나믹한 그림은 나오지 않는다. 왜? 월요일 날 나와야 될 그림이 금요일 날 나와 버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장내에서 소화돼야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들에게 쪼개기 투자가 나간 거고 장내에서 80%를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 세력들이 가져간 거니까 수익을 엄청나게 낸 안 나오는데 누가 그걸 끌어올려 주겠냐고. 이해되셨어요? 결국은 7월 7일까지예요. 박스입니다. 01048들도 8706으로 N캠이라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나 예정돼 있는데 자,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치했고요. 연기금 대상으로 세미나 엽니다. 자, 요 부분 운명을 좀 쳤는데 연기금 애들이 이거 왜 영상에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냐 해서 그냥 저는 이제 6월이기 때문에 7월부터는 어떠한 업종이 달려나갈 것인가라는 부분 미리부터 여러분들께 요 부분을 좀 세미나 참석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자리를 좀 열어드리려고 해요. 자, 요 부분은 주주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계신 분들 010 4822 8706입니다. 010 4822 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은 참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앉으셔야 돼요. 앞에는 연기금 애들이 앉을 거니까. 아시죠? 올해 7월 달에는 어느 업종이 유망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다룰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감사합니다. 주타짜 안길수였습니다. 일단 월요일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도 첨부해 놓을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감사합니다.